그리고 이 선계수련이기 때문에 선계까지 자신의 의식이 가서 거기에서 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선이나 맑게 맑게 따뜻하게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인간계가 있고요. 지금 물질계죠.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의 세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은 가장 밑에 기계가 있습니다. 기적인 세계, 기운으로 통하는 세계, 그리고 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계가 있습니다. 법계는 불교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죠. 예. 그 위에, 이 위에 심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 그리고 우주계가 있고요. 그 위에 공공계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 심계, 우주계, 공공계를 갖다 선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계를. 그래서 요 두 개는 신경 쓰지 마라. 예, 여기에 매이면 공부를 못 한다고. 여기에 기적인 거 가지고 막 기운 보내고, 이제 기공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계에 빠지면 거기에 재미 붙여서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통과해라. 예. 또 법계에서 이제 상천 수준에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상천 수준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시험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수선제 기초 그 관문은 요 법계 위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게 1단계 목표입니다. 심계 전에 법계 상부에까지 올라가는 게 1차 목표인데, 여기는 선계 입구라고 표현합니다. 선계 입구. 그래서 단체 수련으로 가는 게 이 선계 입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계 입구에서부터는 개별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간다. 선계까지는 개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2004년인가 2005년인가에 그 선명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단체로 가는 것은 선계 입구까지다. 무더기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법계 중에 상천이 있고 중천이 있고 하천이 있는데, 이 상천에 해당하는 종교가 불교, 하천에 해당되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여기는 불교에서는 포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 좀 틀려도 돼. 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인정을 하는 세계. 그래서 나의 수준이 높아지면 내 것이 최고였다가 다른 것까지도 인정을 하게 되는. 나 그거 좋긴 하지만 나는 그것까지는 안 해. 인정하는 단계까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수호지심이 그거죠. 수호지심과 시비지심이 상천에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거든요. 시비가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것에서 잘못된 걸 벌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고, 수호지심이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잘못을 미워하고. 예. 근데 이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좋은 세상이 가는 거죠. 예. 잘못할 수도 있어. 예. 선한 사람은 그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잘못하거나 그런 것을. 근데 극선으로 가면 인정을 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극선이다. 그래서 선계 입구까지, 여기서 우리가 물질계에서 선계 입구, 법계를 넘어서 선계 입구까지 갈 때, 이게 이제 마음공부 1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갖춰야 될, 여기까지 가면서 자신이 갖춰야 될, 깨달아야 될 어떤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 능력들을 갖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필수에 대한 과목들입니다. 선계수련의 기초 필수에 대한 과목들. 또 어느 분에게 또 질문을 해볼까요? 기초 필수 과목이 어떤 거였는지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들 한번 찍어보시죠. 지부장님께서 어느 분이 대답을 가장 잘 모범적으로 하실 것 같은지. 답변 안 하는 분 중에 한 분 해야 되겠네. 동공부요. 네. 그 다음에 또요. 동공부, 전공부. 그 다음에요. 하심. 네, 하심. 그 다음에 자립이 있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계가 아니 한국의 선인들에 보면 내가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게 마음 공부 1단계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큰 문제를 또는 나의 큰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걸 갖다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눈, 네. 현미경과 망원경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개운법 수련에서 그걸 하고 있죠. 작은 걸 확대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금을 갖다 확대시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을 타고 가 막. 네. 막 트랙터 뭐 이런 거 있어. 대소를 갖다 그래서 부처님 선호공에 보면 부처님 손바닥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호공이 가는데 부처님 손바닥에서 가도 끝이 안 나는. 네. 아주 작은 걸 딱 굉장히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나의 문제를 갖다 너무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보통의 일인데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무게로 짓눌려가지고 트라우마 속에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부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괜찮은 수련생 있죠? 괜찮은 수련생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그걸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가 되었는가. 그래서 중급반에서 해야 될 그런 공부 과정들이 바로 괜찮은 수련생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삐지지 않는 수련생.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삐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드라마에서 그게 나오죠. 고부 갈 때 그거 할 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다고 시어머니가 삐져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에다가 하나 묶고 방에 누워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러면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수련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스승은 제자를 꾸지람을 하거나 내치거나 그런 꼭 과정을 거친다. 삐지게 만들어. 네. 네. 절대적으로 삐지게 만들어서 했는데 안 삐지면 통과. 삐지면 에휴 아직 멀었다.
예전에 선생님이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요. 선생님이 그날은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있는데 선생님 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차는데 이렇게 딱 뒤집어서 있고 야 백호연 너 여기로 와 그래. 그러면 굉장히 좋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워요. 자신가 왜 오래 그러시는 건가.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으면서 야 뭐 요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냐 그래서 대답하기도 전에 그 질문을 이제 야 요새 뭐 어떻게 뭐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대답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대답하기 전에 딱 보시더니 야 너 틀렸다 야 이런 대답하기 전에 너 틀렸네 아직 멀었네 내려. 그러면은 그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좌불안석인 거라. 왜냐면 어떤 걸 딱 던졌는데 내 마음 안에서 막 그게 이제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이게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반응하는 거를 딱 벌써 보시면서 야 너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였죠. 그렇게 공부를 네,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폼재지 않는, 즉 잘난 체 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는다. 예. 꼭 없는 사람들이 허세 많이 부리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기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실천해야죠. 그래서 특히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너는 그런 말 들어도 싸 하고 하면 완전 왼수되죠. 특히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이 틀림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동안에 나중에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거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따뜻함이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대부분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특히 딸이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게 이거래요. 엄마가 틀렸을 때 그게 맞다고 맞장구를 하면서 흉을 받으렸어야 되는데 꼭 엄마를 갖다 지적질을 해가지고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고. 근데 자식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는데 예, 돌아가시면 후회하는, 안 계시면 후회하는.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품격 있는 수련생으로서 말이나 태도가 격이 있는,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미있는, 유머 있는 사람인데 그 유머가 단순히 웃자고 하는 유머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대화 내용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수련생. 예.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내용과 이야기와 지금 하는 이야기와 5년 전에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면 그거는 정체된 수련생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가 능력 있는 수련생. 기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의. 예, 뭐 물질을 창조하고 막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조건은 갖추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남의 탓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잘못되면 네가 잘못해가지고 했다. 그런 식의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줘야 되는, 나를 기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맛을 내주는, 타인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갖추어야 본격적인 선계수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 이게 인간 세상에서의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2단계 신공을 하려면
거의 다 탈락하겠는데. 아니 탈락하는 게 맞지만 이걸 내가 하나씩 능력을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게 내 마음 공부가 되어서 나가는 거죠. 예. 약간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조절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다 그냥 마음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수련 능력 있는 수련 아니 그거 듣는데 능력. 유머가 있는 사람들 휴나님이 유효가 있으니까 재밌으시고. 재미있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예, 어렵죠. 재미있게 예. 하는 사람 되게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예전에 재밌으라 했더니 우리 그 같은 회원 중에 한 분이 유머를 접어갖고 왔어요. 재미있게 하는 거. 접어갖고 와갖고 머리를 버스 타고 왔는데 나와서 한마디 하라니까 그거를 얘기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유머를 읽어서 외워서 하니 너무 재미없는 거지 그게. 똑같은 내용도 말하기에 따라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말을 잘해요. 근데 재미있죠. 너무 안쓰러워서 다들 웃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주인의식에서 이제 주인덱인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숨을 쉬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호흡을 해야 된다. 예.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적인 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직접 수련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용서. 타인의 그런 잘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그 단계가 점점 높아지겠죠. 1단계의 용서와 2단계의 용서, 3단계의 용서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용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인인 거고 타를 용서하는 거고 하나는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타인,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나의 잘못은 과감하게 질책해야 된다. 자신의 잘못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마음 공부의 큰 관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타인의 잘못은 악착같이 따지면서 나의 잘못은 너그럽게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는데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용서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 너무 에너지가 소비가 많아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재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예.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수련하는 사람들이 특히 또 우울증에 빠지기 쉽거든요. 기운을 계속 하심이라는 게 머리를 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의욕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심하되 열정은 넘치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우울함으로 빠져서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수련도 우울증에 빠지면 뭔만 하냐면 와공만 하려고 그래요. 와공이라는 핑계로 그냥 넓어져 있는 거죠. 하고. 그래서 열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어떤 분야를 그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에너지가 있는데, 똑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이게 확장이 돼요. 풍선은, 공이 있는데, 축구공이 있는데, 온도가 뜨거운 데 있을 때와 온도가 낮은 데 있을 때, 뜨거운 데서 팡팡하게 넣고 차가운 데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애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열기가 빠지면서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지면 똑같은 그 입자가 수량이 있어도 더 팽팽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열정을 위해서는 적당한 지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그 신공을 위해서는 우주기운이 필요한데 우주기운만 받다 보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귀차니즘의 끝판왕으로 가버리는 수련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직위, 양질의 직위를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호흡을 통해서 직위를 축기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련에서 우리가 천기 받는 수련도 있고 우주기 받는 수련도 있고 직위 받는 수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걸 같이 병행을 해주는 그런 수련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 공부와는 이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 돈공부나 뭐 돈공부 이런 내용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뭐 오로지 그냥 그 명상 참선해가지고 예, 그냥 깨달으란다 뭐 그렇게. 네.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신을 다듬는다.